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2월. 네. 자, 쭉 내년 2월, 후년 2월 계속 가. 올해 2월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람둥이. 이제 이 사람 바람둥이를 이제 이거는 약간 미혼 남녀분도 요거를 좀 잘 이제 좀 들으실 필요가 있겠죠. 네. 네, 바람둥이를 미리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미리 네 가지가 있다. 바람둥이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울 사람인지 안 피울 사람인지. 아니 이제 바람둥이를 보고가 아니라 이 내 이제 내 남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내가 막 결혼했는데 내 남편. 근데 뭐 내 남편이 이미 결혼했으면 정말 힘들지. 바람둥이라고 밝혀주면 이것도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죠. 하지만 더 촉을 세워서 예방할 수는 있는 그렇죠.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외도가 다 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끼 그렇죠. 때문에 내재된 끼 때문에 그렇죠. 발생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요런 거를 보면 이 사람이 끼가 있는 사람인지를 감별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끼가 있고 끼가 바로 발현될 끼가 있어도 외적 환경이 안 따르거나 네. 여러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따라주면은 끼가 보유된 채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늙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씨앗이 네. 정말 싹틀 수 있는 굉장히 우량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일정 정도의 햇빛과 물과 그렇죠. 기온이 맞지 않으면 네. 씨앗이 싹트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씨앗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종자, 옛날 사람들 종자를 보라 그러는 게 이제 그 타고난 그 끼는 정말 이 타고나는 끼기 때문에 바람끼라는 거는 네네네. 이걸 고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 씨앗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만 환경이 이 씨앗이 바람끼라고 하는 씨앗이 이렇게 땅 위로 솟구치지 못하도록 네. 햇빛을 주지 않고 네. 물을 별로 주지 않고 이렇게 환경 관리를 하면 네. 씨앗 그 끼가 유지됐지만 바람을 안 피면서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환경 컨트롤. 그러니까 제 이론은 뭐냐면 심리학에서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강제 행동주의에 의한 환경 조절 네. 이론이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의 수많은 특히 무슨 그 스님들이나 뭐 여러 가지 종교인들도 그렇고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내려놓거나 또는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잘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쪽에 방점이 찍혀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자꾸 벽에 부딪히고 안 돼. 그렇게 막상 그 조언. 그러니까 다들 상담이 소용이 없게 되고 네. 그 뭐 훌륭하다는 여러 가지 유튜브에 무슨 스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네. 해결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이 사람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 씨앗은 이 타고난 이 씨앗은 바꿀 수는 없다. 네, 그렇죠. 이 끼는 그러니까 마음고생 안 하려면 그냥 미리 좀 감별을 해가지고 감별해서 그 사람을 고르지 그냥 말든지 고르지 마는 게 가장 좋겠네요. 골랐으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더 촉을 세워서 그 환경 조절을 친구 관계 내가 좀 살피고 회식 끝나면 빨리빨리 오게끔 어떻게 하고 휴대폰도 막 잠그면 초장에 좀 싸우더라도 그걸 풀게 만들어서 그래서 환경을 조절하자. 그러면은 그 바람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다 이런 제가 얘기죠. 지난주에 사주를 봤거든요. 사주를 봤는데 그 무슨 남편 거랑 제 걸 봤는데 이렇게 5가지 뭐 성질 있잖아요 사주에. 그렇죠. 그 성질 뭐지? 5가지. 뭐 소음임, 나무, 수금, 그 맞아. 뭐 토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근데 있어요. 거기서 그 나무 목이 그게 있고 수 여자를 그 상징하는 거래요. 저는 수예요. 아 그래요? 나는 수의 기운이 있어. 5가지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불 있고 네. 화 있고 네. 화라는 그 불화, 화, 화. 수, 목, 네. 금, 쇠. 그쵸. 그리고 뭐 흙인가 뭐 애들이 이렇게 있어. 네. 그렇게 있어요. 토. 하여튼 그게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5가지 성질이 뭐 5개가 골고루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8개로 어떤 사람은 뭐 하나에 3개가 들어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그 나무가 여잔데 남편 사주에는 나무가 없대요. 다른 건 있는데 그래서 여자가 없을 팔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모르고 여자가 없다.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은 좀 속이 터지지만 여자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마음이 편하긴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사주도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사주는 그 통계니까 신점은 다 틀리지만 사주는 통계니까 뭐 저는 사주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보는데 그거죠.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변님도 본인 거 이제 사주 어디 검색 이런 앱 많이 있거든. 딱 치면 본인 거 딱 나와요. 물인지 불인지 나무인지 나와. 그냥 하나 나와요, 하나. 그게 하나가 아니던데. 평생 동안 그거 하나예요. 아 진짜요? 그 사람은 나무면 나무, 불이면 불이고 물이면 물이에요. 잘못된 건가? 네, 그러니까 한번 그건 한번 파악해 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지. 이제 예전에 이제 불의 기운을 있는 사람,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풍수를 좀 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진짜 이거는 예전에 난 적이 있는데 제가 고친 적이 있는데 그 사주가 이제 불이 된 거야. 이 사람이 불인데 자꾸 다치고 일이 잘 안 풀려. 그래서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신림동 사는 거야. 신림동이 어디 밑이냐면 관악산 밑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산 이거 지세를 다 볼. 관악산은 화산이거든. 옛날 조선시대 때도 도읍을 정할 때 관악산을 염두에 둬서 한 거거든. 관악산이 화산인데 화산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앞에 한강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그 불의 기운을 이 물로 막으려고. 그러고서 지금 저기 경복궁 쪽으로 이게 도읍을 잡은 거거든. 남산이 살짝 가려주고. 사실 가장 좋은 데는 한남동이지 남산 밑인데 풍수적으로 압구정이랑 이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게 금성열이라고 재물이 쌓이는 동네고 이게 강이 힘으로 다치는 데가 재물 쌓이는 거거든. 신림동 그 관악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 사람이 불의 기운인데 관악산 밑에. 그러니까 맨날 뭐가 뼈가 부러지고 맨날 부러지는 거야. 불의 성질이 있는 사람이 불 가까이 살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한강변으로 물 가까이로 저 망원동. 망원동이 그 상습 옛날에 수해 지역입니다. 망원동, 합정동, 저쪽 동쪽으로는 풍납동. 망원동, 합정동, 상습 수해 지역. 옛날 일산 신도시 건설되기 전에 일산 상습 수해 지역. 맨날 그 홍수나는 데고. 그리고 난지도라 그래. 지금 디지털 시티 저기 상암동. 상암동에 옛날에 그 쓰레기산 난지도 있거든. 거기도 상습 이재민. 거기 완전 빈민촌에다가 상습. 근데 그래서 자기가 성질이 맞으면 거기 사는 것도 나쁘지 망원동에 간 이후부터 일이 잘 풀리죠. 여담인데 있어요 그 기운이. 저는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과학적인 거로 생각을 해요. 자 말이 샜는데 자, 빨리 해야 되겠네. 바람둥이 미리 감별하는 법. 첫 번째 이제 부모를 봐야 돼. 부모. 그죠? 왜냐면 맞아요. 유전이기 때문에. 바람은 거의 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부모를 어떻게 보냐? 도대체 이 사람 사귀는데 부모를 어떻게 봐? 왜 상견례 때 다 보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자꾸 부모 얘기를 슬쩍슬쩍 꺼내면 자꾸 아버지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아. 그래서 살살 긁어 술자리 특히 술자리. 그럼 아버지 한숨 푹 쉬면서 난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건너. 요거 봐라. 근데 계속 캐시라고. 내 남자친구인 경우 왜? 아버지가 뭐 어땠는데? 아버지가 뭐 좀 세게 유도신문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센 거, 굉장히 더 악한 거를 하나 얘기하면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왜 아버지가 무슨 범죄자 어디 교도소에 계시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좀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바람 펴서 우리 엄마 맨날 고생시키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아니면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지. 아 얘는 반듯하다. 제가 요 내용을 이전에도 몇 번 좀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결혼하면은 젊었을 때는 젊음의 에너지가 유전을 눌러. 그래서 그 유전이 안 나와. 몰라. 근데 이제 부모는 알아. 야 너 또 집안이 그런 집안이면 너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 이 사람은 반듯해요. 자기 아버지 같은 인생을 안 살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다짐도 하고. 근데 30 넘어가면서 30살 넘어가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해. 40살 넘어가면 거의 똑같아집니다. 50 넘어가면 똑같아집니다. 바람기 확 나온다니까. 어떤 계기가 생겨. 씨앗을 갖고 있는 걸.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유도할 필요가 있고 형제 얘기도 유도해. 형제가 또 중요해. 형제가 다 이혼했으면 이 사람도 바람 나면 이혼 불사로 나가 무조건. 맞아요. 형제가 굉장히 이혼하는 중요해.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 이혼했어. 이혼하면 나도 이혼하는 경우가 이혼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는 거라. 그렇죠. 그 분위기가 약간 분위기가 있는 거야. 그게 이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런 걸 보고 또는 이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이제 잘 보시라고. 왜냐면 그 시아버지가 이를테면 자기가 바람 폈다는 얘기도 아지도 않을 것이면 이제 며느리 이제 될 사람이 왔는데 뭐 다 함구하지만 이 부부 관계를 잘 보시라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게 있는지. 뭔가 이렇게 약간 왼수야 또는 별거 해 급조해서 그날 온 거야 인사한다니. 이거 뭔가 있는 거라고. 맞아요.
우리 제가 의뢰인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좀 이제 그러니까 남편의 이런 행동 때문에 많이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남편이 그 자기 아버지 때문에 바람 펴가지고 되게 그 외도에 대해서는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TV에서 막 외도 장면만 나와도 화면 돌리라고 맞아요. 이렇게 완전히 선을 긋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거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뭐 가난하고 못 살고 잘 살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회적 지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풍을 보시라고. 그리고 그 친구 하는 얘기를 보시라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잠수를 타 이 인간이. 잠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뭐 동굴 속에 들어간다. 예전에 무슨 책 같은 데 보면 남자는 뭐 며칠에 한 번씩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다. 웃기고 있는데 절대 그 여자가 좋으면 잠수 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남자들이 더 응석바지라니까. 졸졸 남자들이 아무리 뭐 저 경상도 남자 말없다.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시끄러워. 제가 군대 있을 때 전국 각지에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다 경상도가 제일 명랑해. 말 제일 많아. 쫓아쫓아 그러는 게 계속 경상도. 야 이게 뭐까 이게 뭐냐. 야 니 뭐나 뭔데? 간섭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또 뭐 여자 좋아하고. 근데 뭐 말이 없다고 웃기고 와이프한테만 말 없는 겁니다. 집에서만. 경상도 남자들이 저기 무슨 산악회 모임이나 동창 모임 제일 시끄러. 특히 여자들이 있는 데서 얼마나 나대는데 내가 막 아무게 아이가 막 약간 이런 게 있다니까. 말 많습니다. 잠수하는 사람들은 회피 성향이잖아요. 회피 성향이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외도 해결할 때도 보면은. 그렇죠. 약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어디로 가버리고 당장 상간녀랑 바람이 났는데 그냥 뭐 가출해버리고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회피형인데 이 잠수는 이제 회피형이지. 그렇죠. 회피형인데 이제 그 잠수 탄 기간 동안 딴 여자 만나고 이러는 게 굉장히 크다. 잠수는 무조건 안 좋은 거다. 맞아요. 잠수는 진짜 안 좋은 거다. 남자가 잠수를 자꾸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자꾸 얘기하는 순간 이미 딴 데 어디 딴 여자가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연애할 때 이건 무조건 걸러야 될 것 같아요. 걸러야 됩니다. 잠수는 2번 이상 잘못하면 걸으십시오. 그 세 번째는 처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거를 잘 보시라고. 처음에 이 사람한테 애인이 있었어. 그것도 같은 회사에 애인이 있었는데 얘가 날 또 찍은 거야. 나도 그 애인이 있는 줄 알아서 좀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어떻게 만났는데 얘가 하도 나한테 정성을 쏟고 그 여자를 정리하니까 그냥 얘랑 결혼한 거야. 그렇죠. 몇 년 지나면 같은 회사에 또 다른 여자 또 찝쩍거리고 또 바람이 똑같은 행태로 사내 커플에 맺어졌으면 사내에서 또 불륜 핀다니까. 그리고 먼저 또 사내에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를 또 정리하고 이 아내랑 결혼한 사람은 또 나중에 바람 필 때 또 회사 여자 또 건드려. 패턴이 똑같다고.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 뭐 결혼을 했다가 갈아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재혼인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없었을 때도 이제 똑같은 행동하는데 아기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아기 생겨도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기는 중요하죠. 피해는 더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지. 저는 상담하다 보면 아내분이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 사실은 제가 상간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상간녀. 상간녀. 그래요? 제가 이 사람이 사실은 유부남이었는데 하도 자기한테 지극정성 써서 자기 이 사람을 만나서 몇 년 사귀었는데 결국은 이혼시키고 자기랑 결혼했다는 거야. 근데 웬걸 결혼한 지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딴 여자도. 맞아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이건 끼가 완전히 보유된 사람의 행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끼는 어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도 잘 면밀히 보시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났다 그러면 늘 바람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촉을 세우시라. 또 저기 할 수는 없잖아. 이 사람이랑 그렇다고 뭐 이혼이 쉽습니까? 금방 이혼하기 그리고 또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뭐 재혼한 경우는 나도 재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또 이혼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 아내분들이 가장 힘든 게 재혼한 거야. 근데 이 사람 바람 피는 거야. 근데 또 그 세 번째 결혼한 애들 이게 굉장히 힘든 거라고. 맞아요.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절대 안 바뀌니까. 절대 안 바뀐다는 얘기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 강을 건너지 않는 게. 아는 거 이미 결혼이 됐다면 그렇다고 이혼이 쉬운 건 아니니까 좋다. 이혼은 안 해. 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내 통제하기 시작할 거야. 완전 독하게 쳐내라고. 상간녀 만나면 막 이긴다 조변님 통해서 상간녀 소송 걸고 이긴다 조변님을 통해서 그래. 다른 변호사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찾아가지도 말라고 경고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결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소송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이 넓게 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목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둘을 갈라놓는 게 목적인 거거든. 가정 회복이 목적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이것도 약간 잠수랑 비슷한 건데 자꾸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어. 오락가락. 특히 약속 번복하는 거. 만나기로 했는데 미루는 거야. 이게 몇 번 있는 거야. 이거는 뭔가 또 딴 게 있습니다. 네. 예, 딴 게 있는 거야.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지 않거나 딴 여자가 있거나. 네. 예. 그리고 대하는 것도 어쩔 때는 되게 냉랭하게 돼. 어쩔 때는 따뜻하게 돼. 아, 뭔가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두 발 다 담근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발만 그렇죠. 걸쳐놓고 간 보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은 네. 또 바람을 핀다. 그렇죠. 그런 거의 사람 결혼해도 가정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한 발만 걸치고 그렇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바람둥이를 미리 감별하는 정말 본질적인 어떤 그런 네. 것들이지 네. 시중에 떠도는 그 누구나 뭐 하기 좋은 거 뭐 그냥 뭐 친구 많은 사람 뭐 노는 거 좋아한다 그러고 사교성 있고 외모 잘 생기고 뭐 능력 있고 그렇다고 꼭 바람 피는 건 아니다. 바람은 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난해도 피고 부자도 피고 뭐 국회의원도 끼 있으면 피는 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끼 있으면 피는 거고 사교성이 있어도 끼 없으면 안 피는 거고 사교성이 없고 얌전한데도 끼가 있으면 피는 거고 그런 겁니다. 끼에 달린 거지 뭐 사교성이 중요한 거 아니고 친구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뭐 술 좋아하는 게 중요해.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줄 알아요? 술 안 먹는 사람이 하는 게 특징이 있어. 친구 없고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어. 네. 근데 끼 있으면 이 사람은 또 바람은 또 안 피더라고. 성매매합니다. 술 안 먹고 친구 없는 사람이 하는 거는 성매매야. 근데 뭔가 이상해. 자꾸 콘돔도 발견되는데 아무리 봐도 친구도 없고 일찍 오고 술도 안 먹어. 빈 공간이 없는데 일찍 들어오니까. 점심시간에 성매매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결혼 전인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점들이 많아요. 뭐 직장도 좋고 나한테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발견됐어요. 네 가지 중에 만약 한두 가지가 그러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어떻게 버려. 너무 이미 깊어졌는데 그때는. 결혼하십시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왜냐면 또 헤어지라고 하면 못 헤어진다니까. 그 당사자가 되지 않고는 안 돼. 이미 깊어졌으면 물론 내가 나도 별로야. 긴가민가한데 그냥 내가 조건 보고 그러면 헤어지는 건데 이 사람 놓치기가 너무 싫은 거야. 나머지가 너무 좋아서. 그럼 못 헤어져요 사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저는 결혼하라고 얘기하지. 대신에 그거는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통제를 하시라 향후 그리고 이런 약속 받고 하시라. 근데 약속으로 끝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장치 저런 장치 해놔라. 뭐 그냥 단순히 각서만 받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휴대폰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바짝 통제해 놓으면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요 이제 디테일한 방법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성격이 발현될 수 있는 사람이란 거를 미리 알고 대처를 환경을 건드려주자. 환경을 컨트롤하면 정상에 가깝게. 제가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네. 제 친구 중에 그 길눈 어두운 친구가 있거든. 네. 길눈 어두운 친구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고쳐. 길눈 어두운 친구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아무리 약도 막 그려줘도 또 와서 또 전화한다니까. 야 거기 어디 헷갈린다 막 헤매.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 길눈 어두운 친구는 전 이렇게 해요. 네. 야 어디야 너 거기 지하철역 몇 번 출구야? 5번 출구. 거기 딱 서 있어. 내가 나갈게.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나가면 돼. 네. 불러오면 돼. 그럼 얘는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결혼생활 유지하고 싶으면 그 정도 수고로움은 하자는 얘기야. 그렇죠. 일종의 바람을 환경 건드려주는 것도 그런 거란 얘기예요. 길은 어두운 거를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기존의 상담 방법이라고. 이걸 막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길을 어두운 걸 깨우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못 고친다니까. 그냥 데리러 나가면 되는 타고난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은 가르쳐도 또 몰라. 또 오면 또 새로운 데 가면 또 못 찾는다니까. 그렇죠. 네. 물론 그 장소 늘 가던 장소는 이제 알려주면 오지. 네. 근데 또 새로운데 또 다른 저기 뭐야 역삼동 어디로 와서 또 지하철역에서 또 막 한참 딴 데 가고 있다니까.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자, 좋은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